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켜서 다음 시간에는 없는 사람이 없도록, 알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총 15회차입니다. 15회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타임에 3회차씩 나갈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렇게 나갈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회차 한 회차가 모의고사 하나 분량이니까 한 회차를 푸는데 30분 정도를 잡고 푸시고요. 30분 정도를 잡고 푸시고, 그래서 본인이 30분 안에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30분 동안 어느 정도 풀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못 푼 문제들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고, 숙제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로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수업했던 거에 대한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치? 우리가 3회차라고 해도 해봤자 문제 21문제밖에 안 돼. 한 회차당 7문제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21문제 중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니까 막상 복습하는 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문제들 위주로 복습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3회차 분량을 풀어 오시는 건데, 이 3회차 분량은 이제 자기가 30분 안에 푸는 게 잘 연습이 된다 하시면, 우리 어차피 클리닉 시간이 딱 1시간 반이잖아.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와서 딱 30분씩 재고 푸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돼, 내가 아직은 확통이 좀 부족해서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힘들어, 그러면 한 2회차 정도는 집에서 풀어오시고 한 회차 정도는 클리닉 와서 푸시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조교 선생님이 질문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없으니까, 질문은 내가 수업 시간에 다 3회차 분량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3회차 내에서 해결하셔라 라는 겁니다. 복습은 당연히 집에서 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도 숙제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확인들 하시고. 됐나요? 그리고 이어렌자가 생각보다 답지도 되게 친절해요. 근데 내가 풀면서 느끼는 거는 답지풀이랑 내풀이랑 다른 것들도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답지를 보기보다는 안 되는 게 있으면 영상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답지도 보든가 아니면 질문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회차씩 하면 5번 수업이면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총 8번 수업이거든.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총 8번 수업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타임씩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특강 시작해서 2회차씩 진행이 될 건데, 총 8번 수업이고, 그 중에 5번은 이해원 엔젤을 할 거고요. 나머지 3번은 수능 완성을 할 겁니다. 수능 완성이 어차피 한 단원당 30문제 선이야. 30문제에서 많으면 40문제. 그렇게 해서 나머지 3번은 한 단원씩. 첫 번째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확률, 세 번째는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통계 쪽. 그렇게 해서 세 타임에 딱 끝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종강입니다. 확통 수업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여름방학 끝나고는 확통 수업은 더 이상 안 할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또 상황을 좀 더 보겠지만, 지금 확통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수원 수투를 하겠다고 확통을 안 하면 당연히 수능 때까지 이어지지가 않겠지. 그래서 너네 특히 이제 정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보게 될 거야. 좀 수원 수투 정시 듣는 분들은 이제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보게 될 거니까,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거기에 확통 문제 있잖아. 그래서 그 정도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이제 가문 익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종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너네가 너무 원하면 해줄 수야 있겠지만, 내 스스로 조금 시간 낭비 같아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통 공부를 하는 게, 수원 수투 당연히 확통 공부를 하게 되면 수원 수투를 그만큼 이제 밀릴 텐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확통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때 이거 8회차 끝나고 완성도를 보고 한 번 더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이후로, 9월 모의고사가 9월 첫 주야.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지금은 정시 수업이 금토로 돼 있는데 9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명열쌤이
그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하시겠대요. 토요일에 따로 하겠대.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만 들어도 상관없대. 알겠죠? 그때 돼서는 9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그래서 확통 종강하고 나는 그냥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와서 모의고사 보고 해설 듣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다른 엔제는 웬만하면 풀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괜히 과해서 머리만 복잡해져.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공부를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EBS 교재들 있죠. EBS 교재를 한 번씩 푼다거나 아니면 이해원 엔제를 다시 한번 푼다거나 그 정도, 아니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푼다거나 자이스토리 정도,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확통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절대. 알겠죠? 내가 확통을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통이 어렵지 않기도 하고, 너네가 일단 중요한 거는 수원 수투다 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이후로 종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무튼 여기까지가 일단은 간단한 확통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1번부터 볼 건데, 일단 1회차를 볼 건데, 그럼 오늘 3회차까지 보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1단계 문제라고 돼 있는 애들, 1단계 문제라고 돼 있는 애들은 내신에서도 쉬운 문제 축에 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짜리는 안 합니다. 1단계짜리는 따로 수업 시간은 안 하고, 혹시나 1단계짜리 중에 안 되는 게 있다 하시면 이제 질문을 하면 받아는 드릴 텐데, 1단계가 안 되면 반성하세요. 일단 반성부터 하세요. 알겠죠? 일단 반성부터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확통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내가 혼내면 혼내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알겠죠? 1단계 문제들은 그 정도입니다. 문제 수준이. 내가 지금 너네가 기말고사 보는 동안 나는 이해원 엔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면서 느낀 건데 1단계는 수업을 안 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한 거니까 1단계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 문제들 중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2단계짜리가 지금 3점짜리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수준과, 그러니까 어삼시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 정도 수준이야. 딱 2단계짜리가. 그리고 3단계짜리가 지금 너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4점짜리 중에 29번, 30번 정도. 그러니까 28, 29, 30 이렇게 3개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쉽잖아, 우리. 그치? 그게 2단계에서 어려운 정도. 그 3단계짜리는 그 4문제, 그 4점짜리 중에 어려운 2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단계짜리는 무조건 수업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 2단계짜리 중에서도 너무 쉬운 것들은 빼고, 알겠죠? 그래서 한 2단계짜리 한 3문제, 그 다음 3단계짜리 2문제 한 이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얘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짚어드리는 문제는 너네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릴 만한 수준의 문제들을 문제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4번부터 볼게요. 4번에 집합 A는 1, 2, 3,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F가 F고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N인 함수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F 합성 F가 F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부터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런 함수의 표현이 나왔을 때 헷갈리면 넣어보세요. 항상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 표현이나 부등식 표현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다 그냥 몇 개만 넣어볼게. 1을 한번 넣어봅시다. F 합성 F1은 F1이다 라는 게 있을 거고, 또 2도 한번 넣어볼게요. F 합성 F2는 F2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3까지만 넣어볼게요. F 합성 F3은 F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잘 봐봐. F 합성 F1이 F1이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면 될까? F1이 1이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F2가 2면 되겠네. 또 F3이 3이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그렇게 가면 모든 함수가 항등함수가 돼버려요.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고 항등함수가 돼버린다고? 맞죠? 그러면 우리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 총 12개야.
근데 항등함수야? 그럼 치역은 몇 개야? 12개죠. 근데 우린 치역이 지금 뭐야? n개야. 그러니까 12개면 항등함수가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12개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등함수가 아닌데 얘를 성립하는 걸 찾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F합성 F3이 F3과 같아. 근데 3은 3으로 안 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5라고 쳐볼게. F3이 5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뭐가 돼? F5는 F3이 되죠. 근데 F3이 뭐야? 5라고.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얘는 항등함수인 거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만약에 F합성 F10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F10이 1이래. 1이래? 그럼 F1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 말 자체가. 그러면 G2를 볼게요. G2라는 건 치역의 원소가 2개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봐봐. 일단 치역이 2개니까 12개 중에 2개를 골랐겠지. 맞죠? 치역이라는 건 선택받는 애들을 의미하지. 10이 1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1은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3이 5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5는 5여야 돼. 맞아? 치역은 선택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12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러면 그 선택받은 2개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봐봐. 1부터 12까지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써볼게요. 그래서 쭉 해서 12까지 있고, 또 마찬가지로 1, 2, 3, 4, 5에 쭉 해서 12까지 있고, 또 마찬가지로 1, 2, 3, 4, 5에 쭉 해서 12까지 있어. 예를 들어서 12개 중에 2개를 골랐어. 치역 2개를. 근데 내가 그걸 1, 2를 골랐다라고 쳐볼게. 그럼 얘네들은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인 거야. 마찬가지로 1, 2는 선택했고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5가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했어. 그럼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 1로 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4가 2를 선택했어. 그럼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2로 가야 된다고요. 결론. 내가 12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럼 그 골라진 2개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 그러니까 배열이 몇 개야? 1개밖에 없는 거죠. 1, 2를 골랐으면 1, 2는 무조건 1, 2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만 얘네들은 나머지 10개의 원소는 어떻게 되면 돼? 1, 2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2의 10제곱이 된다. 똑같은 맥락으로 분자 볼게요. 분자. 치역이 8개네. 그러니까 뭐가 될 거고 12개 중에 8개를 고를 거고 걔네들의 배열은 한 가지일 거고. 그럼 12개 중에 8개를 골랐으면 4개가 남겠네. 근데 그러면 그 4개들은 몇 개로 갈 수 있는 거야?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에이 8에 안 써져. 아이 안 써져. 8에 4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표현이 나왔어. 또는 부등식 표현이 나왔어.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낸 게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고, 근데 항등함수가 말이 안 돼. 치역의 원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거 없을까? F3이 3이 아닌 경우는 없을까 해서 5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그럼 치역은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번 봅시다. 5번에 더워. 누가 이렇게 내려놨어? 근데 참 추우면 얘기하세요. 참 불합리해. 내가 제일 더운데 나한테는 안 와. 다 앉아있는데 나만 돌아다니고 나만 말하고 이걸 돌리라고? 그거 부서져. 뒤에 이거 연결돼 있어서. 불합리해 좀 저거. 싫어 여기. 6호 싫어. 그래서
아무튼 봅시다. 보시면 5번에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B에는 1, 2만 있대요. 그랬을 때 내가 A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낸 걸 A, B에서 꺼낸 걸 B라고 했고 A에 추워서 그런 거야? A의 B제곱이 4의 배수일 때 A가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죠. 1대에서 잘라보면 뭐야? A의 B제곱이 4의 배수일 때 그 중에 A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실 개념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듯 보이지만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생각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의 B제곱이 4의 배수가 된대. 근데 그 중에 A가 4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래. 그렇다는 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A가 4의 배수인 경우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봐라 이 말인 거야. 애초에 시작 자체가.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의 B제곱이 4의 배수야? 그 중에 A가 4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래? 그러면 A의 B제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안에는 A가 4의 배수인 경우가 있고 A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뭔 소린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듯 보이지만 막상 보면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하나 더. 알겠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A가 4의 배수면 A의 B제곱은 4의 배수니? 맞죠? 당연하죠. 밑이 4의 배수니까. 그럼 뭐 있어? 4, 8, 1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4의 배수들이 있겠죠. 그치? 얘가 몇 개인진 몰라. 몇 개인진 모르겠지만 여기 쭉 있을 거고 그런 건데 그랬을 때 B가 1이든 2든 상관없지. 맞죠? 그럼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경우의 수 따질 때. 이렇게 따라왔나요? A는 4, 8, 12, 16 이런 식일 거고 B는 1이든 2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서 A가 이제는 4의 배수가 아니야. 4의 배수가 아닌 건 두 개가 있어. 4의 배수가 아니면서 홀수인 게 있고 4의 배수가 아니면서 짝수인 게 있어. 근데 A가 밑이 홀수야. 홀수를 몇 번 제곱한다고 해서 4의 배수가 되냐고. 아니죠. 그럼 A는 무조건 뭐여야 돼?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여야 돼. 맞나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뭐 있어? A는 2, 6, 뭐 10 이런 거 있나요?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2의 B제곱이 4의 배수야. 그럼 B는 2여야 되죠. 6의 B제곱이 4의 배수야. 그러면 B는 2여야 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2로 고정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이겠죠. 괜찮니? 그럼 얘가 뭔가 나올 거고 얘가 뭔가 나올 거고 그 둘을 더한 다음에 그거 분의 얘를 했더니 5분의 1이에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n값을 찾으래. 아마 답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n값을 찾는 과정을 복잡하게 해놨어. 근데 사실 n은 자연수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추천을 드리는 건 그냥 n값을 가정을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얘가 지금 4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n이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n이 4의 배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치? 그치? 그러면 한 5분의 2 정도 돼야 되니까 여기를 끝을 한 16으로 가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n이 16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막 깊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16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4개고 4, 8, 12, 16이니까 4개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얘는 8개일 거야. 맞죠? 얘는 2, 6, 10, 14까지밖에 안 되지. 맞죠? 그럼 몇 개야? 4개야. 그럼 둘을 더하면 전체 12개고 12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안 되네. 따라왔어? 5분의 2가 안 되네. 그러면 좀 줄여볼까? 12까지로 줄여볼까? 12까지 줄여볼게. 그럼 얘는 3개고 3 곱하기 2니까 6개야. 맞나요? 얘는 12로 줄이면 여기서 잘리니까 3개야. 그럼 뭐가 돼? 9분의 3이 돼? 그럼 안 되죠. 어때?
얘가 4의 배수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3분의 1이고 이렇게 해도 3분의 1이네?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n은 4의 배수가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이번에는 n이 16이 아니라 18 정도 한번 봐볼까? 18 정도? 18 정도? 그러면 얘는 똑같지? 8개로. 짝수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그치만 얘는 몇 개로 늘어? 5개로 늘죠? 그치? 그러면 13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더 줄여보자. 여기서 14라고 가정을 해볼게. 14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는 6개로 동일하지만 얘는 몇 개로? 4개로 늘어났네? 그럼 뭐야?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네? 맞나요? 그러니까 n이 14면 되네? 따라왔어? 근데 n이 15면 이 숫자 달라지니? 이 숫자 달라지니? 그대로죠. 그래서 n은 14와 15가 답이에요. 차라리 이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내 말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n이 4의 배수,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로 나눠서 푸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눠서. 그때마다 이제 확률이 달라질 거니까.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14를 구하면 15도 같이 나올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는 제 해설제도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괜찮아?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이렇게가 이제 3단계짜리예요. 3단계짜리인데 사실 막상 풀어보면 6번은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를 보시면 우리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D를 더했을 때가 6이다. 저런 문제는 사실 내신 대비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어. 맞죠? 맞죠? 근데 그랬을 때 내정수 A, B, C, D에 대하여 얘 중에 하나를 택할 건데 A, B, C, D는 0인 것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면 그 0인 것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가능하겠죠? 맞니? 4개만, 전부 다 0이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X를 셀 수 있으니까 이산확률 변수다. 이산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리겠다. 너무 많이 했었던 거잖아. 맞죠? 그럼 색이 가장 편한 게 뭘까? 그냥 우리 이제 무턱대고 0, 1, 2, 3 하지 말고 0, 1, 2, 3 중에 X가 0, 1, 2, 3 중에 제일 편한 거 일단 3일 때겠죠. 0이 3개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얘의 확률은 일단 4개 중에 3개 고르나? 맞나요? 일단 4개 중에 3개 골라서 0으로 고정시켜. 맞지? 그럼 A, B, C가 0이라고 가정하면 D는 6 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 나누기 뭐? 나누기 전체 뭐야? 4H 6 곱하기 2의 4제곱 16 왜? 뿔마 전부 다 가능하니까. 맞아? 뭐가 맞아? 0이면 뿔마 붙여? 안 붙이잖아. 그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분모는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얘 구하면 분모 나오잖아.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 왜? 뿔마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잖아. 근데 그 기준이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이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0개 있을 때에 따라서 뿔마를 붙일 수 있는 개수가 어차피 달라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굳이 분모를 안 구하셔도 됩니다. 괜히 낚이지 마세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2 볼까요? 그럼 일단 얘도 똑같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겠지? 그럼 내가 A와 B를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절대값 C 더하기 절대값 D가 6인데 얘네들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1씩 주고 그럼 몇이 남아? 4가 남아. 맞나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고 2개의 합이 4다를 곱하고 그 다음 뭐 곱한다? 2의 제곱을 곱한다라는 거야. 왜 2의 제곱이야? 여기 뿔마 이제 붙을 수 있어. 0이 아닐 거니까. 그 다음
한 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또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 하나를 골랐어. 그다음 남은 거 B, C, D의 합이 6이야. 그럼 1, 1, 1 주면 3H 3에 곱하기 8. 볼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마지막 0일 때는 4H 2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어차피 우리 이거 평균 구하려면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돼. 계산하고 전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전체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다? 위아래 곱해서 더해 주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지저분하다는 게 이 다음 계산 과정이 좀 지저분하죠. 직접 다 구해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 확통이 추세가 그래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단 계산을 좀 지저분하게 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 맞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다는 건 확통에서 한 문제 빼고 다 풀 수 있다는 소리야. 확통 7문제 중에. 이해됐죠? 그런 거니까 충분히 할만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통은 일단 전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만 다 맞는 게 목표고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본인이 수학이 1등급 내지는 2등급이 목표다. 그럼 다 맞는 게 목표여야 되고요. 확통이. 수학이 3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확통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리셔도 돼요. 그래도 미적보다 이득입니다. 알겠죠? 본인이 3등급이 목표면 확통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그러니까 확통 30번 정도는 틀려도 무방하다. 알겠죠? 결국 수원수2의 계산을 해보면 지금 미적분이 이 정도 나오면 아마 미적분 4점짜리 3문제를 다 틀린 애들이 대부분이겠죠? 일반고에서 그 미적분 3문제를 다 틀리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거야.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3등급 맞을 때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 A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구나. 그 다음에 X1, X2가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은 우리 저런 거 너무 많이 봤지? 맞죠? 그렇지? 크기순이다.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 조합 문제였죠. 근데 거기에 나조건이 포함이 됐네. 나조건이 뭐야? fx1과 fx2가 같은 x1, x2 순서쌍의 개수는 3개다. 3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결국 크기순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F1, F2, F3, F4, F5, F6, F7, F8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중에 같은 게 3개 있대. 그러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가 같고 요렇게가 같다라고 쳐봐. 그러면 요렇게 약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차피 같으니까 F1, 얘도 F3, 얘도 F5, 그 다음 F7, F8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 뭔 소린지? 어차피 1이 정해지면 2가 정해질 거고 3이 정해지면 4가 정해질 거고 5가 정해지면 6이 정해질 거니까. 맞죠? 그치? 근데 얘네들은 1부터 8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 1부터 8 사이에서 몇 개를 고르겠다? 5개를 고르겠다. 근데 그 5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 이미 같은 거 3개 골랐지. 맞아? 뭔 소린지 이해가? 같은 거 3개 골랐지. 근데 같은 게 더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다 어떻게 돼? 여기 등호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야. 등호가 사라지면 그냥 무슨 문제야? 그냥 조합 문제야. 그러니까 8개의 숫자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3개 고르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이해가 안 되면 해봐. 같은 게 세 쌍이 있대. 그럼 세 쌍을 놓고 보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세 쌍이 뭐가 같은지를 봤고
그 개수를 구하는 것.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래서 8C5 하면 되잖아. 따라왔니? 이해가? 여기서 등호가 빠져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같아지면 같아지는 개수가 3개를 넘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부터? 뭐가 같은지를 찾으면 그 다음 계산은 쉬워. 그 다음 계산은 그냥 조합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뭐가 같을지를 보는 거야. 뭐가 같을지, 어디가 같아질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순서쌍이 3개가 될 건데 그 3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종류를 먼저 찾아볼게요. 뭔 소리냐면 만약에 F1과 F2와 F3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순서쌍이 몇 개인 거야? 1, 2, 1, 3, 2, 3 해서 3개야. 그러니까 3개가 연달아 같으면 이미 순서쌍 3개가 만들어져. 그렇지만 연달아가 아니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연달아가 아니면 F1과 F2가 같고 F3과 F4가 같고 F5와 F6이 예를 들어서 같다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2개 해서 총 3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3쌍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이렇게 2가지야. 얘로 해도 3쌍은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일단 첫 번째로 나 조건이 어떻게 풀지를 해석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뭐가 같을지를 볼 건데 그 같은 게 연달아 3개가 같을 수 있고 따로 같을 수가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연달아 3개는 너무 쉬워. 이렇게 3개가 같거나 이렇게 3개거나 이렇게 3개거나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총 몇 가지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6개 중에 1개를 고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1, 2, 3을 내가 골랐다라고 치면 1, 2, 3을 골랐다라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된다? F1만 쓸게요. 1, 2, 3은 다 안 쓰고 1, 2, 3 다 똑같을 거니까 F1이 있고 F2 있고 다시 F4 있고요. F5 있고 F6 있고 F7, F8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8, 그 다음 여기에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8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고르면 되네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할만하죠? 따라왔니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엔 근데 만약에 따로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따로 같다는 건 그냥 무작정 8개 중에 일단 6개를 골라. F1부터 8까지 중에 6개를 골라. 그럼 안 돼. 왜? F8 중에 6개를 골랐는데 걔가 연달아 붙어있으면 어떡해? 만약에 내가 F8 중에 6개를 골랐어. 이렇게 6개를 골랐어. 연달아서. 그럼 이 6개가 다 똑같은 건데?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등호가 지금 몇 개니? 부등호가? 7개지. 우린 부등호가 7개야. 그 7개의 부등호 중에 몇 개를 7개의 부등호 중에 3개를 등호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등호가 8개가 있어. 근데 그 7개 중에 3개를 등호로 바꿀 거야. 그런데 얘와 얘는 연달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연달하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무조건 뭐가 하나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린 지금 몇 개라고 부등호가 총? 7개라고?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쓴 거야? 5개 쓴 거야? 그럼 추가로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어? 2개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얘 앞이든 뒤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2개를 4곳에다가 넣을 수 있어. 근데 한 곳에 2개 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4개의 공간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집어넣겠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1 그냥 약식으로 쓸게요. 1, 2, 3, 4, 5, 6, 7, 8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결론은 F1,
F2, F3, 4는 똑같을 거고, F5, 6은 똑같을 거고, F7, 그 다음 8은 똑같을 거고. 그럼 8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숫자? 5개. 그래서 여기다가 8, C, 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 이제는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걸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1, 2등급이 목표야. 수학 1, 2등급을 무조건 나와야 돼. 그리고 수원 수투도 이미 그 정도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등급이지만 이제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2등급에, 그러니까 2등급 커트라인을 좀 왔다 갔다 해. 수원 수투 입장에서. 그러면 확통을 다 맞아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4등급 정도인데 3등급이 목표야. 아니면 나는 일단 지금도 3등급인데 3등급을 확보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마지막 문제 정도는 버리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당연히 이걸 맞추면 수원수투에서 하나 더 틀릴 수 있잖아.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춰서 안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일단 공부는 하시되 이거를 풀겠다고 막 몇십 분을 막 몇 시간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알겠죠?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틀려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3등급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복습까지만 딱 하세요. 근데 본인이 1, 2등급이 목표야. 그럼 이 정도 문제는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본다든가, 아니 복습을 여러 번 한다든가, 아니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우리가 막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회차 정도 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풀어본다든가.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이혼에 이제 PDF는 보내줄게. 얼마든지 얘기를 해. 보내줄게. 다시 풀고 싶은데 없어. 뽑아줄게. 알겠지? 요청을 하세요. 너네 어차피 좀 잔인한 얘기지만 수능 보고 우리 안 볼 사이잖아. 근데 뭐하러 눈치 봐? 너네 어차피 안 볼 사람들 눈치 안 보잖아. 그게 요즘 MZ들이잖아. 어차피 오늘 보고 말 사람인데 뭐하러 눈치 봐? 알겠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니니까 눈치를 조금은 봐. 알겠지? 근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진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회차로 넘어가셔서 당연히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제곱의 평균은 당연히 분산 가지고 푸는 거였죠. 그치? 분산 가지고 푸는 거였어.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x1 바의 제곱의 평균은 우리 분산해서 x1 바의 분산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뭐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죠? 맞죠? 그럼 반대로 넘기면 x1 바의 제곱의 평균은 vx1 바에서 x1 바의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맞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차피 뭐와 같을 거니까? 모평균과 같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 보시면 문제가 쭉 풀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x2 봐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얘는 모집단이 동일합니다. 모집단이 동일하다는 건 모평균이 동일하다는 거죠. 모평균이 동일하다는 건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야. 뺐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분산 가지고만, 표본 평균의 분산 가지고만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11번도 보시면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 우리가 평소 보던 거랑은 좀 다르잖아. 맞죠? 근데 얘 보면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B, C, D야. 그럼 뭐 할래 너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겹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인지를 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중요해. 그런 건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잘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실제로. 알겠죠? 그런 거는 수학적인 센스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막 길러줄 수는 없어요. 알겠지? 일단은 얘는 어떻게 푼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겹치니까 얘가 몇인지부터 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 있으면 혹시 안 보이니? 밑반사 때문에? 여긴 보여? 아이씨. 여긴 보여? 여긴 괜찮아? 교실을 바꾸든가 해야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일단 둘을 곱했을 때 63인데 음이 아닌 정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중에 누가 클 거야? 당연히 뒤에 게 더 크거나 같겠죠? D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일 수 있어? 1일 수 있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몇일 수 있어? 3. 그 다음 세 번째는 7. 네 번째는 9 하면 어떻게 돼? 뒤에가 작아지죠? 안 되는 거야.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끝입니다. 그럼 얘는 뭐고? 3H 1. 3개의 합이 1이다. 이제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3개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건 이제 알지? 유치해.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유치해. 아무튼 얘는 3개의 합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3개의 합이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야. 그럼 이만큼이 1이야.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A, B, C가 정해지면 D는 어떻게 돼? 정해져. 그래서 얘 다음에 끝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12번 볼게요. 12번은 익숙한 문제죠. 많이 봤던 익숙한 문제고, 이거는 처음부터 경우 나누면서 차근차근 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공이 5개씩 들어있는데 각각 상자에 1, 2, 3이 적혀있대. 근데 그 1, 2, 3의 의미가 무엇이냐? 5개의 공 중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검은 공이 있대. 그러니까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가 있는데 그 각각의 상자에 검은 공 1개, 검은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고, 반대로 얘는 흰 공은 4개고 흰 공이 3개고 흰 공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1번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행 1번, 없으면 실행 2번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로 돼 있네요. 괜찮니? 그러면 실행 1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실행 1을 할 때 여기서 뽑은 공에 검은 공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총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잖아. 맞죠? 그럼 그 확률은 5C2분의 검은 공은 뽑아야 되고 흰 공 4개 중에 1개 추가로 뽑겠죠? 그치? 그럼 분모 10이니까 얘는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실행 1의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실행 2의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이걸로 경우를 나누면 첫 번째 5분의 2의 확률로 실행 1을 했다. 두 번째 5분의 3의 확률로 실행 2를 했다. 그러면 5분의 2의 확률로 실행 1을 했어. 그럼 꺼낸 공 중에 1개씩 2번과 3번에 넣은 후에 2번에 공을 1개 꺼낸다야. 그러면 실행 1에서는 검은 공이 나온 거잖아, 무조건. 그 말은 2개 뽑았으니까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잖아. 그럼 그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2번, 3번에 어떻게 나눠 들어갈지를 생각해야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또 2가지로 갈라지지. 각각 몇 분의 몇의 확률로?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상자에 검은 공이 들어가고 3번 상자에 흰 공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2번 상자에 흰 공이 들어가고 3번 상자에 검은 공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뉠 거고, 맞나요? 그러고 나서 2번 상자에서 1개를 꺼냈는데 검은색이야.
맞지? 맞죠? 그럼 2번 상자는 검은색이 2개고 하나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6개 중에 검은 공이 3개야. 그럼 확률은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얘는 흰색 공이 들어왔어. 그럼 6개 중에 2개가 검은 공이야. 그럼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겠죠. 됐니? 따라왔어?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실행 2를 했다는 건 검은 공이 없다는 소리야. 흰 공이야. 그러니까 얘는 경우 나눌 필요 없어. 맞죠? 그럼 얘 보시면 한 개씩 2번 상자에 넣은 후 3번 공에서 뽑겠대. 그럼 3번 공은 다시 3번 상자는 흰 공이 들어갔어. 추가로. 맞죠? 그럼 3번 상자는 원래 3개, 2개였는데 흰 공이 들어왔으니까 3개, 3개. 그 중에 한 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 공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2분의 1로 끝이죠. 끝났습니다. 그럼 전체 확률은 요렇게 보시면 10분의 1 더하기 요렇게 보시면 15분의 1 더하기 얘 보면 10분의 3 괜찮니? 9네 1번 상자에서 꺼낸 공에 검은 공이 포함됐을 확률은 얘네요. 맞죠? 얘네요. 그럼 분자에 이 2개를 쓰면 되겠네요.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을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셨죠? 이 정도가 4점짜리 그 첫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첫 번째 문제든 둘 중 하나가 쉬울 거잖아. 둘 중 하나 무조건 쉽게 나와요. 무조건. 그럴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13번, 14번을 볼 건데 보시면 13번 보시면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와 10이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한 장을 뽑고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뒤에 다시 넣지 않는 시행을 반복하겠다. 근데 그랬을 때 뭐 이제 막 뽑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10이 적혀있는 모든 카드를 뽑을 때까지 뽑은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째로 뽑은 카드가 10이야. 근데 그랬더니 10을 다 뽑았어. 그럼 확률 변수가 몇인 거야? 7인 거야. 뭔 소린지, 문제가 뭔 소린지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의 평균을 구해보래요. 그럼 그 확률 변수 X는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쭉 해서 10일 수 있을 건데 엄밀히 따지면 1, 2는 안 되겠죠? 한 장 뽑았는데 10이 다 뽑혔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3부터 12까지 갈 수 있을 건데 그 상황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여태까지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산확률 변수야. 분명히 X는 이산확률 변수인데 3부터 12까지야. 총 10개야. 그 10개를 확률 분포표를 다 써서 찾겠냐라는 거야. 아니겠죠? 10개를 다 써서 확률 분포표를 다 쓰고 그걸 가지고 위아래를 다 곱해서 더해서 평균을 찾는다? 말이 안 돼. 너네가 상상을 해봐. 수능장이야. 확통까지 왔다는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거야. 한 30분 남았어. 이걸 다 쓸 수 있겠어? 9부터 12까지? 손이 움직일까 그렇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면 나머지를 다 포기했고 얘만 남았어. 그럼 30분 남아서 할 수 있지. 내가 예전에 그랬어. 내가 수능 볼 때 29번까지 다 풀었어. 근데 30분이 남은 거야. 그래서 30번을 30분 동안 풀었어요. 결국 틀리긴 했는데. 그럴 수는 있어. 나머지 다 풀었어. 그리고 30번 포기했어. 29번만, 얘가 29번이니까 29번만 딱 남았어. 근데 시간이 30분이 남았네? 그럼 할 수 있지. 다 쓸 수 있어. 다 써. 차라리 다 써. 쓰다 보면 이제 뭔가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보통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내신에서 어떤 문제였냐면 이항 분포 문제였어. 독립시행. 근데 얘 지금 독립시행이 아니야. 왜? 앞에서 뭔가를 뽑으면 뒤에 확률이 달라지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앞에서 첫 번째에서 10을 뽑았어. 그럼 두 번째에 10이 나올 확률이 유지가 되냐고. 유지가 돼야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이 아니야. 그럼 일단 그럼 뭘까? 분명히 3부터 12까지 다 쓰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뭐야? 뭔가 규칙이 있단 소리야. 뭔가 규칙이 없으면 불가능해. 뭔가 규칙이 있단 소리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규칙을 찾아야 돼. 사실 내가 수열 가르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또는 이제 1학년 때 오메가 기억나니? 오메가 뭐 100제곱 이런 거 나오는 거? 복소수에서?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규칙은 직접 써봐야 나와. 규칙은 직접 써봐야 나와.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 몇 개 쓰면 바로 나와요. 봐봐. x가 3일 때를 보자. x가 3이라는 건 3개 뽑았는데 10이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럼 뭐야? 10, 10, 10이어야 되지. 맞죠? 그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 10, 10을 뽑으면 뒤에 거 안 뽑아? 아니야. 12장을 다 뽑을 때까지 뽑아. 그 말은 내가 첫 번째 10, 10, 10을 뽑았어? 그럼 그 뒤에 9장의 카드를 뽑을 거야. 그럼 그 9장의 카드가 1부터 9까지 중에 정해지겠죠? 그럼 그게 뭐야? 9팩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9팩의 배열이 우리한테 상관이 있냐는 거야, 내 말은. 9팩이 그 뒤에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 1이고 10, 10, 10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배열이 9팩이야. 그 다음 분모는 뭐야? 12개의 배열인데 9팩으로 나누는 거야. 다시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왜?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그 나머지 9개의 배열이 뭐 맨 처음에 1이 오든 뒤에 오든 뭔 상관이냐고, 확률을 계산할 때. 상관이 없죠. 그치? 그러면 얘를 신경 쓰지 말고 분모에다 뭘 하면 돼? 우린 뭐만 볼 거야? 총 12장을 뽑을 건데 10이 어디 뽑히는지만 중요해. 총 12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10을 박아 넣을 거야 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나머지 애들 선택받지 못한 9개에는 9팩이 들어갈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2개 중에서 12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10을 넣어놔. 그럼 9개의 자리가 남지. 근데 그 9개의 자리에는 1부터 9까지 무작위로 들어가겠지. 그럼 뭐야? 여기 9팩 있고 여기도 9팩 있는 거야. 그래서 9팩이 약분된다 생각하셔도 돼요. 받아들이기 편한 걸로 받아들여.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해. 그리고 그 그냥 하는 풀이가 답지에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혹시나 못 받아들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답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답지를 참고하면 보기 싫어질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얘는 한 가지고 분모에는 12C, 3이 깔릴 거다. 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x가 4라고 해볼게. x가 4라는 건 우리 뭐 떠올리면 되냐면 5판 3선에서 내가 강조했던 거 생각하면 돼. 다시 4개를 뽑았는데 10이 다 나왔어. 그 말은 4번째 뽑은 카드는 무조건 뭐야? 10이야. 5판 3선이랑 비슷한 원리죠? 그래서 사실 이 예시를 들어준 거라 나는 생각해요. 그걸 떠올리라고. 7번째로 뽑은 카드가 10이야? 그랬을 때 없어? 그러니까 x는 7이야. 즉 x가 4라는 건 4번째 뽑은 카드는 무조건 10이야. 그럼 그 앞에 우리는 몇 장의 10을? 2장의 10을 뽑은 거야. 4번째 뽑은 게 10이야. 그럼 그 앞에 몇 장 있어? 3장. 그리고 그 3장 중에 몇 장이? 2장이 10이고 분모는 12C3이야. 따라왔니? 또 x가 5야. 그럼 5번째 뽑은 건 10이야. 그 앞에 몇 장의 카드가 있고? 4장의 카드가 있고 그 4장 중에 몇 장이? 2장이 10이고 분모는 12C3이야. 규칙 보여? x가 x야. 분모는 12C3으로 동일해요. 분자는 x번째에서 10이 나왔고 그 앞에 숫자는 x-1 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개 고르면? 2개 고르면 된다가 확률. 거기다 뭐를 곱해서? 확률 변수를 곱해서 3부터 12까지 다 더한 게 평균. 이해가? 확률에다가
확률 변수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잖아. 됐나요? 계산합니다. 12C3 계산하면 12, 11, 10에다가 6이니까 220 될 거고, 얘 계산하면 2분의 x-1, x-2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2분의 9 220이니까 220이랑 2 앞으로 빼면 440분의 1에 시그마에 x는 3부터 12까지 x, x-1, x-2 이렇게 돼. 근데 우리 시그마에서 여러 번 했던 거야. 시작이 3이면 시그마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시작을 뭐로 바꿔야 돼? 1로 바꿔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니 너네?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 좀 다를 건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x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2가 1부터 얘를 좀 바꿔서 이 앞에 걸 바꿔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시그마 x-2는 1부터 10까지다 로 바꿔도 무방하죠. 똑같은 말이잖아. x가 3부터 12까지다 라는 말과 x-2가 1부터 10까지다 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x-2를 t로 치환하는 거야. x-2를. 그러면 봐봐. x-2가 t로 치환됐으니까 x는 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걸 집어넣어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440분의 1에 시그마에 t는 1부터 10까지고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t 플러스 2, t 플러스 1, t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거 전개해서 시그마 공식 쓰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나는 보통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어차피 얘도 함수야. 그래서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x가 3부터 12야. 근데 우리는 1부터로 보고 싶어. 그러니까 x에다 몇을 빼고 싶어? 2를 빼고 싶어. 즉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똑같이 나오죠. 그 방법이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수투에서. 정적분에서 너네 이런 거 보지 않아? 인테그랄 뭐 3에서 5까지 뭐 fx dx야. 근데 내가 여기서 3에서 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까지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x를 뭐만큼 빼고 싶어? 3만큼 빼고 싶어. 그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다음은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4번 볼게요. 14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C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까 나왔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치? 여기까지 돼 있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보다 크고, 두 번째 A, B, C, D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이게 핵심이야. 아까 앞에서 절대값은 0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 맞죠? 뿔마가 붙냐 안 붙냐로. 근데 곱했을 때 0보다 크니까 얘네들은 0은 아닐 거야. 맞나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1 다 넣어놓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4개를 곱했을 때 양수래. 그럼 뭐가 가능해? 첫 번째로 전부 다 플러스인 거 가능할 거고, 두 번째로 풀풀 마마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것도 있겠죠. 맞지? 그 과정에서 A, B, C, D의 합이 양수여야 되니까 이 마지막 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면 당연히 양수지, 합이. 그럼 뭐야? 전부 다 플러스라고 박아놓고 그럼 절대값 다 떼버려도 되죠? 절대값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4개의 합이 4개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되죠. 1씩 다 줬으니까. 4했지 4. 따라왔니? 그 다음 두 번째, 2개는 플러스고 2개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겠지. 따라오셨나요? 괜찮아? 근데
그럼 그 4개 중에 2개를 골랐는데 A, B는 양수고 C, D는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런데 절대값을 다 더했을 때 8이어야 되고 얘네들을 절대값을 떼고 더했을 때 양수여야 돼. 그 말은 만약에 이 둘이 플러스고 이 둘이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둘이 각각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의 합이 이 둘의 절대값의 합이 3이고 이 둘의 절대값의 합이 5라고 친다면 얘네들의 그냥 합은 몇이 될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의 합이 5라는 건 마이너스 5라는 소리니까 합이. 이해돼? 근데 우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제 끝났죠. 얘네들이 뭐면 돼? 5, 3이면 돼. 6, 2면 돼. 7, 1은 안 돼. 0이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1을 다 준 상황이니까 이 경우는 여기다 곱하기 첫 번째 경우는 1을 줬으니까 둘의 합이 3이죠. 2H3 곱하기 4 하면 안 돼.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는 1을 줬으니까 둘의 합이 1. 얘는 1을 줬으니까 둘의 합이 4고 얘는 1 주면 끝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막상 풀어보면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30번이 어렵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배치는 몰라요. 그래서 30번을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건 안 되고 한번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죠. 깊게 고민하지 말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3회차. 17번은 통계 문제기도 하고 그냥 단순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라 넘어가고 18번부터 볼게요. 방정식이 저렇게 있다. 저 상황에서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만 딱 달라? 절대값 A-1만 딱 다르죠? 맞지? 그럼 우린 뭘 기준으로? 절대값 A-1이 몇인지를 기준으로 보겠죠.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 A-1이 0일 수 있고요. 그치? 또 1일 수 있고요. 저기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랬지? 절대값 A-1이 0일 수 있고요. 이 넓은 칠판 중에 여기만 쓸 수 있다니. 원통하다. 근데 얘가 원래 여기 더 컸잖아. 도저히 수업을 못할 것 같은 거야. 확동 수업을. 그래서 이제 좀 줄였거든 화면을. 아무튼 이게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얘를 뭐 다 쓰지 않을게 한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번 보자. 얘가 0이면 A는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죠. 1 말고 없지. 얘가 1이면 A는 몇이란 소리야? 0 또는 2란 소리예요. 따라오셨나요? 괜찮아? 세 번째, 얘가 절대값 A-1이 2면 A는 몇이야? 3이야. 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절대값 A-1이 3이면 A는 몇이야? 4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뭐야? 다 한 개씩밖에 없어. 이해돼? 다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럼 다시 갑니다. 얘가 0이면 B, C, D의 합이 10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세 개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0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세 개 합이 10이다고. 얘는 앞에가 1이면 세 개 합이 9다인데 얘가 두 개니까 두 가지겠죠? 얘는 세 개 합이 8이다. 얘는 세 개 합이 7이다. 얘는 세 개 합이 6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얘는 3H10이니까 12C10. 그 다음 얘는 10이니까 11C 9 곱하기 2. 얘는 11이니까 10C 8. 얘는 더하면 10이니까 9C7.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A-1이 절대값 A-1이 10일 수 있겠네. 맞죠? 제가 10이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인데 그냥 얘를 3H1, 3H0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EC0까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다 계산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뭐 했어 전에? 이항 정리했던 거 기억나? 파스칼 삼각형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죠? 얘는 하나는 따로 뺄게. 11C, 9는 따로 빼고 여기서 3C1, 4C2 이런 식으로 쭉 앞에가 하나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죠? 앞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파스칼 삼각형 공식 뭐였어?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M 플러스 1CR 플러스 1을 활용해라. 앞에가 하나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C0을 뭐로 바꾸면? 3C0으로 바꾸면 이렇게 더했을 때 뭐일 것이고 3C1 더하기 3C0이 4C1이고 이렇게 더했을 때가 5C2고 그 다음 6C3, 7C4, 8C5 쭉 가서 얘와 더했을 때 뭐가 될 것이다? 13C, 1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한 게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19번. 얘들아, 3문제 남았다. 좀만 힘내서 보자. 3문제 남았어요. 얘들아, 일부러 숙제 많이 안 주는 거니까 숙제를 많이 안 주는데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좀 그 복습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보셔요, 여러분. 알겠죠? 뭐 오늘 집 가서 복습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3일, 4일 뒤에 까먹었을 때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까먹었을 때쯤 또 한 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풀어보세요. 문제들 괜찮으니까. 그럼 19번. 두 주머니 A, B에는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고 갑과 을은 각각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뒷면이 나오면 B를 갖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개를 뽑겠다라고 돼 있고요. 갑이 가진 두 장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같은 주머니에서 뽑았을 수 있고 다른 주머니에서 뽑았을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A와 B에 있는 카드들이 똑같지. 맞죠? 이거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건데 어차피 A, B가 똑같잖아. A에도 1, 2, 3, 4, B에도 1, 2, 3, 4. 맞죠? 그러면 갑이 A에서 뽑고 B가 만약에 을이 B에서 뽑았어. 이거랑 갑이 B에서 뽑고 을이 A에서 뽑았어. 이거랑 결국 확률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A, B만 바뀐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곱하기 1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전에도. 다시 정리하면 다시 첫 번째. 갑과 을이 둘 다 A에서 뽑았을 수 있고 둘 다 B에서 뽑았을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이해가? 두 번째, 갑과 을이 A, B에서 뽑았을 수 있고 BA에서 뽑았을 수 있는데 어차피 위치만 바뀐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고요.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각각을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AA에서 뽑았다는 건 둘 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는 거고 그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괜찮니? 얘는 A, B가 나왔다는 건 갑은 앞면, 을은 뒷면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갑이 뭔가 두 개를 뽑을 거고 을이 뭔가 두 개를 뽑을 건데 합이 같아야 된대. 근데 A에서 다 뽑을 거야. 그럼 갑이 뭘 뽑고 을이 뭘 뽑아야 돼? 갑이 뭘 뽑아야 돼? 1, 4 아니면 2, 3을 뽑아야 나머지를 을이 가져가면서 갖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갑이 두 개 뽑으면 숫자 두 개 남지. 그러면 을은 남는 거 가져가는 거니까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1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갑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1, 4를 뽑든 2, 3을 뽑든. 이렇게. 그 다음 곱하기 2. 두 번째. 갑과 을이 이번엔 따로 뽑을 거야. 그러면 갑이 A에서 뽑을 건데 뭔가 2개를 뽑았어. 을은 B에서 뽑을 건데 그거와 합이 같아야 돼. 그러면 갑이 만약에 1, 2를 뽑았어. 그럼 을은 뭐 뽑아야 돼? 1, 2를 뽑아야 돼. 합이 3이려면. 갑이 만약에 2, 4를 뽑았어. 그러니까 합이 6이 되도록 뽑았어. 그럼 을은 뭘 뽑아야 돼? 2, 4를 뽑아야 돼. 그치만 첫 번째 경우에서 했듯이 갑이 만약에 1, 4를 뽑았어. 그럼 을은 2, 3을 뽑아도 되고 1, 4를 뽑아도 되죠. 맞나요? 정리합니다. 갑은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4C2야. 맞죠? 갑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갑이 뭘 뽑든 상관없으니까. 갑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4C2, 총 6가지야.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2가지, 즉 1, 4를 뽑는 경우와 2, 3을 뽑는 경우는 그 2가지는 B도 1, 4를 뽑아도 되고 2, 3을 뽑아도 돼. 즉 6분의 2가 돼. 괜찮나요? B도 어차피 4개 중에 2개 뽑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 나머지 4가지 경우 중에 뽑았어. 즉 1, 3을 뽑았어. 그럼 을은 무조건 뭘 뽑아야 돼? 1, 3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6개 중에 1가지 경우를 무조건 똑같이 뽑아야 돼. 이해되니? 뭔 소리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2개는 더 하시고요. 여기다 곱하시고요. 그다음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오늘 저녁에 바로 올리고 단톡에다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들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다음 20번, 21번입니다. 2문제 남았어요. 빠르게 보고 끝냅시다. 20번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총 28개다. 그랬을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이거는 많이 했어. 16에서 20 사이일 확률이 뭔가가 있어. 그러면 16에서 20 사이가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은 커지는 거였잖아. 맞죠? 정규분포니까. 그럼 정규분포니까 16에서 20 사이는 지금 평균이 뭔지 모르니까 뭐 평균이 18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최대값이겠지만 당연히 16과 20에 대한 대칭 18이 아니더라도 16과 20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은 커질 거야. 그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야. 알겠죠? 정규분포의 확률은 항상 평균과 가까울수록 커진다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범위로 이상하게 풀어야 돼. 근데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가자고. 그러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와 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둘의 뭐가? 부호가 같다. 또는 0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x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자연수는 즉 정확히 x-20은 0보다 작을 수가 있고요. x-20은 0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x-20은 양수일 수 있어요. 즉 x는 20보다 작다. x는 20이다. x는 20보다 크다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있을 거고 여기서 몇 개 있을 거고 여기서 몇 개 있을 거고 그걸 다 더했을 때도 우린 총 28개여야 돼.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가 다 성립한다고 쳐봐.
얘가 다 성립한다고 쳐봐. 그래도 몇 개야? 그래도 19개야. 자연수니까 1부터 19까지. 얘가 다 된다고 쳐도.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얘까지 하면 20개거든? 여기 19개, 여기 1개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린 28개여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몇 개는 나와줘야 돼? 8개는 나와줘야 돼. 뭔 소린지 이해가? 여기서 최소한 8개는 나와줘야 돼? 여기가 다 안 되면 안 돼. 이해돼?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쪽을 볼게요. x-20이 0보다 작아. 얘가 음수야. 그럼 얘도 음수야. 그 말은 fx-f22 이 말이고요. 얘는 상관없죠. 왜? 얘가 이미 0이니까. 뒤에가 뭐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되는 거고, 얘가 양수라는 건 뒤에가 fx -f22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어도 되니까.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f는 지금 뭐라고? 정규 분포라고요. 맞죠? 정규 분포가 나왔으니까 우린 뭘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거고, 평균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린 20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x값이 20이잖아. 그러니까 20이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그럼 그 20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냥 맨 왼쪽부터 볼게요. 20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괜찮아? 그러면 x가 20보다 작을 때, 즉 왼쪽 거 보는 거야. 왼쪽 거. 그때 얘는 fx가 f20보다 작거나 같다지. f20이 여기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f20이 여기야. 여기가 f20이야. f20이야. 근데 x는 이 왼쪽 거야. 그럼 이 왼쪽 거는 이 빨간색 점보다 다 작죠. 계속 작아지지. 그러니까 얘 그냥 다 되지. 다 되죠. 그럼 여기 몇 개 나온다고? 19개 나온다고. 여기 몇 개 나온다고? 1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몇 개 나온다고? 8개 나온다고요. 괜찮아? 여기 8개 나와야 된다고. 우리 총 28개여야 되니까. 근데 잘 봐. 평균이 뭔진 몰라. 그치만 우린 지금 16부터 20을 보고 싶다고? 16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한 칸 간 거겠죠, 더? 근데 얘의 확률이 최대였으면 좋겠어. 최대. 그럼 평균에서 멀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평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이해가? 평균이 20일 때랑 평균이 24일 때를 비교해봐. 누가 더 큰 거야? 20일 때가 더 큰 거야. 더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이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 상황에서. 맞죠? 그런데 8개야. 뭐가? fx가 f20보다 크거나 같다가 8개야. fx가 여기야. f20이 여기야.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여기에 8개 있어. 그럼 얘는 몇이야? 여기 8개 있어. 몇이야? 28이 되는 거죠. 왜냐면 20은 여기서 셌잖아. 20보다 큰 것만 보는 거잖아. 20보다 큰 것만 8개니까 28인 거야. 알겠지? 그럼 평균은 24가 되고, 그럼 한 칸, 두 칸이죠. 표준 편차가 4니까. 그래서 이 넓이는 두 칸의 넓이에서 한 칸의 넓이를 빼는 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있죠. 20이 여기일 때, 평균일 때와 이 오른쪽일 때는 불가능해요. 28개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여기가 28일 때 딱 8개가 돼야 되니까. 됐니? 원래는 얘가 28과 29 사이다가 나와. 근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도 같이 커지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딱 28에서 끊길 때가 절대값이 돼요. 됐나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이 좀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몇 시니? 딱 10시야? 빨리 봅시다. 얘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빨리 봅시다. 빨리 봅시다. 안 어려워요. 보시면 이유탄 세수를 선택해도 항상 그 합이 음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을 중복하여 12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1, 1, 1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1, 1, 1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1은 2개가 붙어있으면 안 돼. 그런데 1, 마이너스 1, 1 돼, 안 돼? 안 돼. 한 칸 떨어져 있어도 안 돼. 1은 무조건 몇 칸씩? 최소한 2칸씩은 떨어져 있어야 돼. 그 말인 거거든? 해석을 해보면. 근데 우리 지금 12개를 고를 거잖아. 맞죠? 근데 마이너스 1만 12개야. 그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거죠. 또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11개야. 상관없잖아. 그리고 1이 1개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1이 어디 들어갈지만 정하면 되지. 그럼 뭐야? 12자리 중에 한 자리 골라서 1 집어넣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죠. 여기서부터가. 1이 몇 개 있을 때부터가. 2개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엔 최소한 마이너스 1이 몇 개는? 2개는. 그럼 몇 개 남아 마이너스 1? 우리 지금 4개 썼어. 총 12개야. 몇 개 남아? 8개 남아. 그 8개를 여기나 집어넣는 거죠. 괜찮니?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가 된다? 3H8이 된다. 세 공간에 8개, 똑같은 8개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 만약에 1이 3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들어가겠네? 그럼 몇 개 쓴 거야? 7개 쓴 거죠? 그럼 몇 개 남아? 5개 남아? 그럼 그 5개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4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4H, 4개의 공간에 5개를 집어넣겠다. 왜? 맞잖아. 4개. 그러지 마. 시간 없어 우리. 그다음 마지막 1이 4개 있다 쳐봐. 하나, 둘, 셋, 4개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몇 개 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쓴 거네? 그럼 2개 남네? 그럼 몇 개 공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에 2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개수가 최소한 필요한 개수가 넘어가 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됐죠? 조건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건만 해석하면 막상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됐나요? 질문! 가고 싶어서 없지 질문이. 알겠죠? 그래서 영상은 내가 바로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확인들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특강 때는 일주일에 2번이지만 지금 우리 일주일에 1번이니까 텀이 너무 길어. 알겠죠?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풀고 끝나면 안 돼. 알겠죠? 풀 수 있는 건 여러 번 한 번씩 풀어보시고 여러 번 풀었는데도 안 되면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